내란특검 사무실이 있는 서울 고검의 지하주차장입니다. 출입카드가 있어야 건물로 통하는 문이 열리기 때문에 보통 비공개로 소환된 사람들이 이곳을 통해 특검에 출석합니다. 그런데 어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은 특검과 협의 없이 지하주차장 통로로 들어와 취재진을 피했습니다. 박 전 장관은 서울 고검장을 지내 건물의 구조를 잘 알 수밖에 없습니다. 1층 출입 안내됐는데 왜 지하로 출석하신 건지 취재진 피하려 하신 건가요? 그런 거는 다 설명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. 13시간가량 이어진 조사를 마친 뒤에도 지하주차장으로 나오려 했다는 언론 보도가 있었는데 박 전 장관 측은 가짜뉴스라고 반발했습니다. 기다리던 기자들의 질문에는 날카로운 반응을 보였습니다. 심우정 총장이라든지 눈이 안 보인다니까요. 이 사람 정말 검찰국에서 조사한 사람들인데 가서 물어보세요. 나는 다 조사한 분들이 말씀드려요. 말씀하시면 안 되는 거 아시지 않습니까? 그럼 나는 왜 해야 됩니까? 박 전 장관은 12.3 계엄 당일 밤 검찰국에는 계엄사령부 합동수사본부 검사 파견 검토를, 출입국 본부에는 출국금지팀 대기를, 교정본부에는 수용시설 확보를 지시한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. 특검은 박 전 장관이 계엄 선포 국무회의 이후 간부회의를 위해 법무부로 이동하던 중 임세진 당시 법무부 검찰과장과 배상업 출입국 본부장, 신용해 교정본부장, 심우정 검찰총장과 연쇄적으로 통화하며 관련 지시들을 내렸다고 보고 있습니다. 배 전 본부장은 특검 조사에서 박 전 장관으로부터 출국금지 담당 직원을 출근시키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진술했고, 실제 출입국 규제팀 직원들도 그날 밤 법무부 청사로 출근했습니다. 하지만 박 전 장관은 그런 지시를 내린 기억이 없다는 입장입니다. 통상 업무를 했을 뿐입니다. 부당한 지시를 한 적이 없습니다. 나는 누구도 체포하라, 구금하라고 지시한 사실이 없어요. 모든 혐의를 부인한 박 전 장관은 특검이 작성한 조서에 대해서도 내용이 형편없다며 날인을 거부하고 영상조사 녹화물에 대한 녹취서를 요구했습니다. MBC 뉴스 구승입니다. 오늘 오전 10시로 내란특검 출석 일정이 공개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. 그러나 특검 사무실이 있는 서울고검 청사 1층 현관에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. 취재진을 피해 지하주차장을 통해서 조사실로 올라간 겁니다. 출석 통보를 받기 전에는 아직 조사 일정을 통보받지 않았다고 공지를 하던 박 전 장관 측은 정작 출석을 하는 오늘은 일정과 관련한 공지도 하지 않았습니다. 박 전 장관은 계엄 당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제외하면 윤석열 전 대통령이 가장 먼저 대통령실로 부른 국무위원입니다. 특검은 계엄 선포에 따른 직무 수행이 필요한 인물 중 한 명이었다고 보고 있습니다. 박 전 장관은 계엄 선포 직후 열린 법무부 실국장 회의에서 합동수사본부에 검사 파견 방안을 검토하라고 검찰국에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. 계엄 당일 밤 출입국 본부에 출국 금지팀을 대기시키라고 지시하고 교정본부의 수용 여력을 점검하고 공간 확보를 지시했다는 혐의도 있습니다. 박 전 장관은 계엄 선포에 반대했다고 하면서도 내란으로 정의하는 것에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. 비상계엄의 선포가 바로 내란 행위라는 것은 법리적으로도 있을 수 없는 궤변이고, 박 전 장관 측은 자신의 탄핵 심판이 기각된 것을 근거로 그날 국무회의에 있었던 것이 형사처벌은 물론 탄핵 사유도 안 된다는 헌법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법률적 의견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. 하지만 그동안 관련자들을 조사해온 특검은 탄핵 심판 때와는 상황이 다르다며 박 전 장관이 내란에 가담했다고 볼 만한 여러 진술과 증거를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. 특검은 오늘 조사가 끝나는 대로 추가 조사나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예정입니다. MBC 뉴스 구승입니다. 내란특검이 법무부와 서울구치소, 박성재 전 장관 자택 등을 압수수색하며 제시한 영장에는 박 전 장관의 혐의가 내란 중요임무 종사로 적혀 있습니다. 지난해 12월 3일 박성재 당시 법무부 장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호출을 받아 오후 8시 40분쯤 용산 대통령실에 도착했습니다. 계엄 선포를 위한 국무회의가 소집되기도 전이었습니다. 단 2분짜리 국무회의가 끝난 뒤 박 전 장관은 경기도 과천에 있는 법무부 청사로 향했습니다. 밤 11시 반, 회의를 위해 박 전 장관과 검찰국 과장, 출입국 본부 실국장 등 10여 명이 모였습니다.
계엄과 관련된 회의에 참석할 수 없다며 회의장에서 나온 간부도 있었습니다. 계엄과 관련된 회의에는 참석하는 게 적절치 않다고 생각하고 사직서를 바로 제출하겠습니다.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장관님께서는 그렇게 하세요라고 말씀. 그럼에도 30분가량 진행된 회의에선 계엄사령부 합동수사본부에 검사 파견을 검토하라는 박 전 장관의 지시가 있었다고 참석자 일부가 내란 특검에 진술했습니다. 계엄의 위법성에 대해 법률 자문을 받아보자는 의견도 묵살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. 박 전 장관은 이 회의에서 출입국 본부에 출국 금지팀을 대기시키라고 지시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습니다. 실제 계엄 당일 밤 출국 금지와 출입국 관련 대테러 업무를 맡는 출입국 규제팀이 법무부 청사로 출근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. 이 밖에 교정본부의 수용 여력을 점검하고 공간 확보를 지시했다는 의혹도 있습니다. 정치인 체포 및 구금 지시와 이어질 수밖에 없는 의혹들입니다. 이에 따라 특검도 언론사 단전 단수 지시를 이행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과 마찬가지로 박 전 장관도 내란 중요 임무 종사 혐의가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. 박 전 장관은 계엄을 미리 알지도 못했고 반대 의사를 표시했다면서도 계엄이 내란에 해당하는지에 대해선 동의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. 그 내란죄라는 표현은 지금 의원님께서 판단하시는 거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. 다른 부분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박 전 장관 측은 검사 파견 지시에 대해 합수부가 구성되면 인력 차출이 필요한지 따져보라는 원론적인 지시였을 뿐 검사 파견 명단이 실제로 있었냐고 되물었습니다. 출국금지팀 대기 조치와 관련해선 계엄 이후 공항 등에 사람이 몰려 혼잡해질 수 있으니 이를 대비하라는 취지였고 출국금지 명단도 없었다고 밝혔습니다. 또 휴대전화 압수수색 범위가 지난해 12월 3일과 4일 이틀 동안 생성된 정보로 제한될 정도로 특검의 영장 청구에 무리한 부분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. MBC 뉴스 구승입니다.